현대자전거 과학에서 공기저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점을 정확히는 말하기 어렵지만 2010년 전후로 사이클 트렌드가 크게 변했죠. 제조 공장의 중국 이전, 카본 자전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데이터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공기 역학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네 가지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내용이 경량화가 더 이상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팅 포인트도 다 경량화에 치우쳐 있었는데 자전거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빨라지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경량화보다는 에어로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공기저항에 다룰 내용이 좀 많은데 한 두세 번 정도로 영상을 쪼개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로드 자전거에서 공기저항이 거의 70% 우리의 속도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속으로 달리면 그 영향은 덜하겠지만 보통 실험 환경이 35km/h 그리고 250W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정도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기 저항 내에서 공기 저항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뭔지 보면요. 라이더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 자전거의 영향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말인 즉슨 결국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타느냐, 그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기 저항 값을 어떻게 측정할까 보면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측정이 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스위스 사이드라는 독일계 회사의 연구 방법이고요. 여기는 이제 F1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인데 자전거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앞서서 중력이 어쩌고 구름 저항이 어쩌고 그런 걸 말을 했었죠. 그런 측정과 계산값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사이클링 물리적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도로 환경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론과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윈드 터널 테스트는 앞선 필드 테스트에서 이제 지저분한 환경 변수들 그런 것들을 변이들을 통제해서 순수하게 공기 저항값만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걸 윈드 터널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CFD 시뮬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필드에 적용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만들기도 하고 보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시 반복해요, 수없이. 그래서 서로의 실험 결과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차값이나 불확실한 예측값들을 보정하게 되는 것이죠. 윈드 터널 테스트 같은 경우는 터널에다가 바람을 불게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팬이 돌아가고 뒤에서는 그걸 측정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압력이 변화가 별로 없겠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자전거를 놓고 라이더가 들어가면 압력값이 변할 겁니다. 그럼 그 정도 값을 측정하는 게 기본적인 윈드 터널 테스트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CFD는 게임이나 영화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픽셀 하나하나를 다 렌더링을 하고 그 표면의 특성, 물질의 특성 그런 것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공식에 맞게 막 이렇게 변화해요. 무질서하게.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유체 역학에서의 저항하려는 힘이 모양마다, 표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Coefficient of Drag CD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면적값을 곱하는 거예요. 이건 캐번디시가 스프린팅을 할 때의 사진인데 되게 조악하지만 실제로 이런 면적을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서 CD 저항계수에 곱합니다. 그걸 그냥 CDA라고 해요. 라이더들이 옷 입는 재질이나 얼굴, 팔다리, 로드 자전거 형상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키와 몸무게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기저항에서는 온도와 고도, 공기밀도 영향도 커요. 이건 영국 리치몬드 파크에서 월별로 스트라바 PR을 깬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리치몬드 파크는 평지 지형이고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보다는 공기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대부분 여름에 PR을 많이 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온도가 신체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공기 밀도가 낮을수록 대체로 더 빠르게 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고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도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요. 캄파네르츠가 굳이 아워레코드를 깨려고 멕시코에 있는 벨로드럼에 간 이유가 이런 겁니다.
위긴스가 그 세웠던 아워 레코드를 해발 1800m에서 깼죠. 요 앵글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측풍이 불어도 바람을 측풍으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정지 상태에 있으면 측풍으로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기울어진 바람을 맞는다는 거고요. 이 기울어진 각도와 우리가 전진하는 방향의 사이의 각도를 요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느리게 타거나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이런 크로스윈드를 그대로 맞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기저항 테스트에선 단순히 이제 고정된 공기저항 값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회사들의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요 앵글에 대한 차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0도에서 보통 15도 정도를 틀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백서들이 좀 많이 있죠. 그게 보다 현실에 비슷한 상황에서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카본 자전거 프레임의 형상을 보시면 이렇게 각지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 자전거들은 이렇게 각지게 된 형상들이 좀 있는데 뒤가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바람이 좀 되게 거칠게 흐르게 되고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디자인으로 유선형으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단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션에 따른 CDA 값을 보시면요. 포지션별로 속도를 좀 계산을 해보면요. 10km의 거의 평지 상태에서 250W로 탔을 때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CDA 값과 속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50W로 탔을 때 35km/h가 나오죠. 후드 2번 자세, 일반적인 포드를 잡았을 때 자세고요. 드랍 자세로 바꿔볼게요. CDA가 확 낮아지죠. 그러면은 35였는데 거의 1.5km/h 가까이 빨라졌죠. 같은 와트로 밟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로 자세를 잡았을 때 CDA가 더 확 낮아졌죠. 다른 조건은 다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37, 거의 2.5 가까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